네, 오늘 시그널픽 매달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예, 지금 조홍천 의원님 가시면서 자기 닮으면 너무 미남 불러가지고 이제 출연 보이콧 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전당대회 곧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비전 발표회를 가졌잖아요. 뭐 각각 비전 제시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당원이고 비대위원이니까 저희 후보들 모두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 경선 유권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당의 비전, 당 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좀 내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이런 수사가 가득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각자 막 엄청 그 말로 싸우기만 하다가 어제 뭐 어깨동무도 하시고 뭐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뭐, 보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뭐 기억에 남겠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더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후보와 이제 원희룡 후보가 네. 이렇게 포옹하고 예. 악수하고 했던 그 사진 한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앞으로 뭐 합동 연설에 TV 토론에 이런 걸 하면 비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를 좀 봤을 때 어떤 후보에게 좀 쏠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좀 비전을 잘 제시하는 후보에게 진짜로 갑니까? 내용 듣고 투표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비전이나 구체적인 전략, 뭐 해법, 앞으로 여당이 지금 처해진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예.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하반기의 국회 운영 전략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도 당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좀 더 관심 가는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당이고 대통령이 상수인 당이다 보니까 이런 당정 관계에 대한 것, 대통령하고의 당 대표와의 관계에 예.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원희룡 후보가 러닝메이트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김용태 의원에게도 구애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 뭐 한동훈 후보는 뭐 김재섭 후보랑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러닝메이트 구애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취재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좀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희룡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권 주자들한테 감사하게도 과분하게도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좀 거절을 정중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갑자기 심판이 선수가 돼서 뛰는 게 사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아요. 제가 지금 비대위원이시니까. 비대위원이고 전당대 룰을 세팅하기 위해서 많은 비대위원들과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선수가 돼서 후보가 되면 네. 그 진정성마저 다 퇴색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예. 비대위원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했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후보분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떤 한 후보를 제가 선택하게 되면 다른 후보와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네. 네 분의 후보 저는 이제 후배로서 또 당원으로서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누구 한 명을 딱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치하면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반윤이다 이런 딱지 붙이는 거 갈라치기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예.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게 되면 규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분류가 되겠죠, 예. 확실히.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지쳤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번에 물론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혁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어떤 후보를 좀 지지하는지 뭐 물론 드러내놓고 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듣다 보면은 누구를 좀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말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비대위원이고 예. 저희 조심하시는 당원당규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네.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제 뭔가 언론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물어봐도 뭐 별로 얘기 안 어떤 걸 나오겠네요. 물어보시려고?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지 좀 들으시는 이제
현장의 분위기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앵커님이 보고 계신 자료나 제가 보고 있는 정보나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당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조사대로 많이들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높게 1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호불호에 따라서 관심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관전 포인트는 제가 전당대회를 2번 출마했었습니다. 예. 근데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반윤이다 비윤이다라고 이제 후보를 눌러 찍으면서 그 후보가 결국에는 당선되지 못하거나 출마를 못했던 그랬죠. 예. 저희가 경험이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비슷한 그러한 정치적인 논쟁인 거니까요. 그런 프레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많은 함의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당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것도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또 이제 당원들도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윤 반윤 이런 프레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고민을 하시는 당원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아직 저희가 한 20여일 정도가 남았고 네. 5개 권역을 돌면서 후보 4분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관심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1등 후보이신 거고 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다고 표현할까요? 견제하는 이유도 1등이기 때문에 2, 3, 4등 후보가 당연히 공격하는 거고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한동훈 후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모두한테 박수만 받다가 아마 이번에 당권 레이스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경쟁이라고 할까요? 싸움에 예. 처음 어떻게 보면 등장하신 건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본인을 그러니까요. 향해서 예.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고 또 그렇게 또 본인의 여기서 당원들과 어떤 선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면 네. 당원들이 적절히 판단하실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 어제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이 캠프에서 공지하기로는 8분 만에 상한액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2시간 걸렸다 이러면은 8분 만에 했다. 이걸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팬덤은 확실히 되게 엄청난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아니고 저희 당원들이 저한테 이제 한동훈 후보를 평가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구사를 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랑 속 시원하게 잘 싸운다 이렇게 뭐 그런 느끼는군요. 측면에서 많은 점수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외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같이 연동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외관이라 하면 뭔가 보수 정당에서 보지 못한 스타일의 어떤 정치인 상입니까? 뭐 패션이나 아니면 각종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화제에 오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분명히 어쨌든 관심의 대상이고 많은 경선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언론에 나오고 다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한동훈 후보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아직 저희가 당권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는 저희 당원분들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분의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분들과 경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당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고 행복한 이 전당대회 기간을 즐기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융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배신자 프레임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뭐 그러고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좀 올바른 방향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물론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간에 여야가 싸움이 있었지만 네. 흔히들 이제 여야의 싸움이 굉장히 큰 싸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야 간의 싸움을 할 땐 선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있고 예.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어야 공존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오가는데 당내 경선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결국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이 진정한 싸움은 당내 경선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열된 측면도 있고 한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당내 경선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다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는? 그것도 이제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의 정치력인 거겠죠. 예. 아마 당원분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이러한 지금 과열된 양상을 잘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군가에 네. 대해서도 아마 같이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대위에서 뭐 왜냐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마 비대위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도태우 변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복당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면 또 두 사람이 같이 뭐 활동하는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성일종 사무총장 말대로 그냥 다음 지도부로 넘겨버리기로 결론이 난 건지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뭐 저희 위원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러한 논의를 한 바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언론에 나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복당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 사실 얼마 임기 남지 않았으니까 네, 네. 이런 정도 논의는 그냥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저는 뭐 논의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 개인 물론 이제 가정의 가정이어서 지금 이 두 후보, 그러니까 두 분 후보가 아니죠. 두 분이 과거에 물론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왔던 측면도 있고 예.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서 네. 저희 여당의 후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당선돼 왔으면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복당이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낙선을 하셨고 아쉽게도 네. 그렇다라는 것은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저희 당원의 자존심이나 당의 기강을 위해서도 검토가 긍정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원구성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본회의였는데 결국 파행을 했어요. 네. 김병주 의원의 말이 좀 불씨가 된 것 같은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 안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기분 나빴고요. 예. 네. 벤치 클리어링이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고 야당에서는 여기서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국회의장석을 양쪽으로 두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치고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이거는 김병주 의원이 잘못된 표현이었던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품위가 있는데 그래도 동료 의원들 향해서 이런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21대 하반기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희 초선 당선인 신분 시절에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약 20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동료 당이 달라도 의원들도 네. 마찬가지로 예. 20만 명을 대표해서 온 그 지역의 대표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그러한 품격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나 유감의 표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대정부 질문이 계속해서 오늘도 예고되어 있는데 아마 잘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네. 저는 김병주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본인의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홍보 수단으로 쓴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아무래도 이제 거기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시겠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분명히 극성 지지층들한테는 또 네. 아마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한테는 또 이렇게 박수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러면은 좀 민주당 듭니다. 전당대회 있기 전까지는 뭐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선거운동 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공명심이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네.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거나 하는 그런 욕심들이 여야의 이런 국회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 법사위원장, 예. 과방위원장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출세욕에 아니면 공명심에 계속해서 상임위 운영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거나 네. 그런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행 방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용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 당내 정치에 예. 이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예. 지금 오늘도 대정부 질문 두 번째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좀 예고를 하면서 예, 예. 또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말고는 딱히 답도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죠. 근데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예. 사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필리버스터도, 종료시켜버릴 예.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저희가 그 국회법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무제한 토론에 있어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데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동의하면 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지금 거야가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민주당의 이러한 무도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국민들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필리버스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워요. 전 왜냐하면 이 최상병이라는 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여야 300분의 국회의원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7월 19일 날 이제 일주기인데 경찰청에서도 그 전에 수사를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지켜보면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 최상병을 가지고 본인들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정권을 연결시키려고 해서 흔들려고 해서 이른바 그러한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질이 계속 흐려지고 있는 거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계속 흐려진 채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용한 특검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또 검사 이재명 네. 대표의 그 수사 탄핵안. 검사들의 탄핵 소추를 또 민주당이 강행을 했잖아요. 예. 약간 이 상황 자체 지금 이 7월 달에 국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걸 지키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어제 그 벤치 클리어닝도 결국에는 그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흘러갔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마치 진상규명에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갈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니까 예. 좀 여론전을 좀 잘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 꼭 이 특검법을 상정해야 되느냐라는 예. 것이 여야가 지금 이견이 있는 건데요. 저희 원내 지도부도 이 특검법 민주당이 이제 상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대정부 질문에 해야 되냐 이후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겠다 했는데 꼭 굳이 민주당은 이 대정부 질문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켜서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이제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 제 요구권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15일 이내에 또 국회로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제 요구권을 쓰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7월 19일 이 최상병의 일주기와 전후에서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지키려고만 권력을 지키려고만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통탄스럽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수사기관에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유가족분들이 최근에 탄원서를 썼던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어젠가요? 언론에서 예. 붙여졌는데 저는 그 탄원서의 내용들이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하고 또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큰데 한동훈 후보가 그 출마 선언 날 얘기했던 게 최상병 특검법을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안 발의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표결을 아마 하게 될 거잖아요. 언제 시점의 문제인 거지. 그랬을 때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안이 재표결할 때 있어서 이탈을 좀 막는 효과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법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고 예.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법안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이 국회가 공회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재안이라 할까요? 합리적인 안을 고민해서 내놓으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이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명확히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억울한 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7월 중순이면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네. 이 수사 상황을 보고 같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